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교수로서의 강의로서의 그 준비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야 되겠는데, 우선은 대상이 누구냐고 하는 거죠. 목적과 대상과 환경. 가서 우리 흔히 그냥 가게 되면 대상이 누군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평가를 받을 때 덩어리가 거리는데 다리를 긁는다든가 이런 식이 될 것 같으니까 목적과 대상과 환경을 분명하게 잡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해서 교화를 작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피드백이죠. 우리가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하면 그 강의를 할 내용들을 같이 나누어서 그것을 조언을 받는다는 것. 사실은 평가를 해서 이런 건 잘됐고 이런 건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 체계 구성을 본다면 최고의 성과를 올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최고로 가진 영향을 다 발휘한다고 했을 때 수사 강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고 같이 해보시죠. 나는 수사 강사다. 수사 강사. 내가 강사로서는 누구도 수용할 수 없는, 정말 수용할 수 없는 명강사다. 스타다. 이런 말을 말씀드려요. 축구를 한다는, 운동을 한다는 스타가 있죠. 이렇게 서포트라고 하는 처음 가장 낮은 자세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의 스타가 되려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가 부문과 평가 척도를 보면은 교육 과정, 그 다음에 강사, 환경, 운영 지원, 이런 네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냐. 우리 보시는 대로는 매우 만족하다. 최고다. 할 수 있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을 때 5점이라고 준다고. 대체로 만족하면 4점. 이거 보통이야. 그러면 3점. 대체로 미흡하다, 불만일 수 없다든가, 매우 불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점과 1점으로 이렇게 배점을 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평가의 하나의 예시를 본다고 하면 강의 내용은 기대하신 내용이 부합이 되었으니까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어떻게 기대를 했는지 하는 것을 스스로가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상대방들이 다 평가를 해서 채점을 매겨서 그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한번 해보는 것. 강의 내용은 과연 도움이 되었는가? 나도 도움이 되겠고, 듣는 사람들, 수강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강의 전달력이 어떠하느냐? 과연 내가 뜻하는 것을 저도 가만히 들어보거든요. 제가 강의한 거를 제가 들어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처럼 민망스러운 게 없어요. 왜 그렇지? 목소리도 그렇고, 또 제가 태도도 그렇고, 하나부터 열까지가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잠깐 느끼면서 자기가 자기를 고친다고 하는 게 아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준비를 어떻게 했는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평가할 수 있는 예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여기 보신 대로 강의 평가 우수 강사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강의 내용을 기대하십니다. 강의의 내용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전달 능력이 있습니다. 준비 상태라든가 자신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3P 분석이라 해가지고 수강자 분석은 적절했는가, 과연
내가 강의하고자 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듣는 그분들에게 적절했는가, 목적은 분석을 분명히 했는가, 적절했던가, 그 다음에 장소 분석은 적절했던가. 보면 어떤 그 교실이든 강의실이든 무슨 교회든 뭐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면 그 환경이 상당히 좀 행복이 어떻게 될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교수 계획에 대한 설계, 강의 제목은 간단 명료하게 하면서 관심을 끌만하든가. 우리가 준비하는 강의 앞으로 계속될 거고, 아까 우리 김현민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크고 작은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장소 분석 전에는, 그 다음에 교수계에서 강의 제목 간단 명료하면서, 그 다음에 학습 목표는 수강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행동 목표로 설정했는가,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은 목적에 맞게 잘 선정되고 의미 있게 배열이 되었는가, 강의 방법은 목적에 맞게 잘 선택되고 전략을 수립했는가, 교보제 활용 방법 및 평가 계획을 수립했는가. 저도 이것을 할 때마다 혹시라도 여기 전기가 나갔다 그러면 또 인터넷이 안 된다는, 혹시 또 컴퓨터가 안 된다면 꼭 복사를 하나씩 해가지고 다닙니다만, 어쨌든 복사를 해서 어떻게 어떠한 경우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가 모르기 때문에 교수 계획을 수립할 때에, 강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 충분하게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재의 틀과 디자인을 적절했는가, 과연 나눠드리는 것도 그렇고 제가 발표하는 이 교재도 그렇고, 샘플 자료나 사파 등은 적절하게 삽입되었는가, 교재의 사용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더듬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죠. 교환은 어떠냐 이죠. 교환은 강의를 위해서 적절히 준비했는가, 강의 슬라이드의 디자인도 도해 활용, 그 다음 문장 표현 등은 적절했는가, 리허설은 실시하는가. 설교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 설교도 그렇잖아요. 설교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의 요지를 갖다가, 말씀의 그 의미를 갖다가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제스처도 그렇고 자기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울 앞에서 연습한다 그러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강국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랬더니 큰 거울 앞에서 자기가 제스처 쓰는 것도 그렇고 얼굴의 표정도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서 강단에 서도 참 제대로 그걸 못하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얘기로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대학을 못 갈 때입니다. 그때 가난하고 참 어려워서. 근데 제게다가 대학에 입시를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했을 분이 저 김성여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학교를 갔다가 이제 우리 이태승 목사님께서 우리 고향을 잘 아십니까? 원주 시내에서 공부를, 학교가 이제 시내에 있으니까 공부를 하고 그분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김성여 씨는 이북분인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시골길을 같이 더 걸어오면서 그분이 제게다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는 MC라 이거죠. 배우라 이게, 연극에서 하면 연극의 배우가 있잖아요. 배우. 그래서 배우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중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관중은 일어서서도 박수를 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박수를 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릴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마치 표현을 자신의 삶을, 전 그런 제 생에다가도 엮어놓습니다만 제 삶 속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생애를 살아간다고 할 때 그 한 생애를 배우로서, 한 생애를 MC로서 어떻게 내가 무대에서 활약할 것인가, 이런 것으로 좀 보면서 제 나름대로 연습을 하고 합니다만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강사 자신이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이런 아주 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평가 기준은 매우 불만족하다, 보통이나 만족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사 자신의 평가에서 또 하나는 강의 실시의 공통적인 삶이에요. 과연 깔끔한 용모와 복장, 밝은 표정과 미소를 유지했는가? 이게 잘 됩니까? 자신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강의했는가? 제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해를 못했는 것 같다 상대방과는 이야기한다고 하면 과연 그게 전달이 잘 되겠네. 그죠? 목소리 크기라든가 속도라든가 발음이라든가 감정 표현은 적절했는가? 다른 말씀드린 자세라든가 제스처라든가 시선 처리는 적절했는가? 내가 과연 누구에게 하는 건지 상대방을 보지도 않고 혼자 한다고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그래도 기대하는 것만은 안 되겠죠. 없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도입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할까 하시면 주의 집중을 위한 인사말이라는 강사 속에는 수강자의 관심. 아주 오늘 김현준 목사님 감사합니다. 당신 멋져 가지고 아주 쉽게 당신 한번 해보세요. 당신 멋져. 당신 멋져. 그걸 신자는 신자들이고 멋자는 멋자들이 자자를 아주 해서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열기가 상당히 참 난감하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시작이 많이 가는데 그래서 어쨌든 도입을 진행해 주의 집중 강사 속에는 강의에 수강자의 관심을 불러는가, 동기유발과 학습 의욕 고취를 한措치는 적절했는가, 강의 전체 로드맵을 보여주는 학습 계획을 설명했는가. 그 다음에 전개부 진행에 있어서는 주의력 집중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했는가, 그 다음에 예화와 그 다음에 유머의 활용은 적절했는가, 질문의 화법을 이용한 수강자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했는가, 그 다음에 판서 및 기타 보조대를 여기 뭐 지금 제가 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쓰진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참 하나하나 제가 항목을 하나하나 이렇게 끊어서 보면요, 제 나름대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미숙한 점이 많이 있고 아직도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피차간에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종결 부분에 가서는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하고 PO는 강조했는가, 제 동기를 취한 조치는 실시했는가, 그 다음에 마무리 멘트는 인상적으로 마무리 멘트는 인상적으로 감동적으로 실시를 했는가, 각의 시간 관리는 적절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쯤 우리 강사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자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갑작스레 어저께 오늘 이소연 소장께서 못 하신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문자까지 해서 보내주셔가지고 그러면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갑작스레 저더러 해라 해가지고 제가 평소에 준비된 강좌가 몇 개가 있습니다. 한 11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를 과연 우리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유념했으면 하는,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공공적인 그 웰다잉 강사 활동을 위해서 과연 우리들이 지금 강사로 활동하는 건 한마디로 웰다잉 강사거든요. 여기서 뭐 여기 지금 활동하는 우리들이 다른 거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웰다잉이냐? 제가 이번에 그 평생학습 원장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 평생 학습이라고 하는 게 웰다잉은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면 자기가 웰다잉 하려고 하면 많은 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제 저도 거기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학습 설명회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부천구
경사학습론에 상도 많이 탔더라고요. 아주 큰 상도 탔더라고요. 보니까 잠깐 소개를 드리면 금년에 예산도 많이 땄어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텐데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 특별상을 받았다. 그래서 부천이 상당히 이런 거 잘하는구나. 근데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의 그 주장이 그거거든요. 우리 강의를 통해서 나중에 나누게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분야가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웰다잉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그러니까 모든 강의의 초점은 웰다잉에다가 접목이 돼야 되겠다. 네, 거기다가 연결이 돼야 되겠다. 이사님들이 각자가 지금 하시는 활동도 모두가 다 좋습니다. 각 달란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그 달란트에 따라서 하시더래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에다 좀 접목을 시켜서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웰다잉에 대한 지적인 탐구와 사색이 필요하죠.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내가 하는 강의와 웰다잉이라는 걸 접목을 시켜서 어저께 우리 이영 강사님 보고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무슨 양념을 끓이는 식으로 하더라도 원 강의의 추억을 끌고 나가더라도 좀 거기다가 조미료랄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시면 그 웰다잉이라고 하는 그래서 특별히 요번에 이제 법이 생겼으니까 더 하죠. 그래서 웰다잉에 대한 지적 탐구와 사색을 좀 통해서 강의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수강자와 기관과 자신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누가 막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나 본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소명의식, 생명존중, 인간의 깊은 연미, 봉사와 겸손으로 저는 이것을 주장하고 싶어요. 이거 제가 뭐 마지 못해서 이렇게 여기 참 우리 여기 이사님들이나 여기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바쁘신 분들인데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셔서 할 때에 좀 더 소명의식이랄까 생명을 존중하는 정말 인간에 대한 깊은 연밀 속에서 봉사와 겸손에 좀 해서 겸손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웰다잉 강사 지도자 과정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 말이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건 몇 번씩 나오더라고요, 이 사진.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강의한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웰다잉 강사로서의 활동이 많지 우리 강사님들께서 웰다잉이라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그런 얘기지만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잘 살아야 잘 죽는 거니까. 그리고 웰다잉 강사의 강의는 학습자에 대해서 그게 지금 지난번에 인터넷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뽑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뭐 우리 이명근 이사님이신데 그래서 학습자에 대해서 학습 목적이나 계획을 명확히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충분한 학습 활동을 하여서 짧은 시간에 학습 효과를 올리고 가야 되겠다.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을 숙지해서 시에 최적의 것을 택해서 학습을 용이하도록 해줘야겠다. 배우는 사람들이, 느끼는 사람들이 그건 수강자용 교재를 오늘도 제가 미처 그냥 준비를 못했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이걸 끝나고 가면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가져가시는 게 없어. 그래도 가져가셔도 또 버리는데 하면요. 그래도 그렇더라도 수강자용 교재를 이렇게 좀 제공해 드려야 그걸 가져가셔서 혹시라도 시간 있으면 보실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학습자에 대해서 그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좀 더 준비를 우리가 세밀하게 해야 될 것을 느껴보고요. 또 학습자 대부분의 교육 내용을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다. 학습 활동의 성과를 측정 평가해 본인이 이해하도록 알려줍니다.
자체 규칙 등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정하게 처리를 해줘야만 강사로서 우리가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잘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복지관을 간다든가 또는 뭐 경로당을 간다든가 뭐 노인대학을 간다든가 지금 주로 가는 데가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는데 그 기관에서 필요하는 게 뭐냐? 니들을 이해하고 강의를 해야겠다. 여기서 지금 요구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외자인 강사를 초청하는 거 보면 외자인은 전혀 생각을 가지고 부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건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나 물자 등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모두로 빠짐없이 다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에 대한 최신 정보를 항상 수집을 해서 살아있는 내용으로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린 것은 자기의 강의 분야에서 전문 지식 기능을 충분히 습득을 해서 하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때에 그 주제에 충분하게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2018년을 시작하면서 되짚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그다음에 자신에게 알맞은 품위를 유지한다. 교황을 항상 점검해서 보완한다. 그 다음에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학습자들에게 직접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서 이것도 제가 거기 인터넷에서 들어가 보니까 이미 지난해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쪽에 지난번에 뭐죠? 우리나라의 저기 복지관에서 할 때 사진 같은데 우리가 활동한 게 제목 올라가 있어요.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이 인터넷에나 또 이렇게 컴퓨터에 들어가 보면요. 특별히 여기 계시는 우리 김 교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곳을 올려주셔가지고 그냥 뭐 카페에 들어가 보면 아주 그냥 그래서 그 사진들이 여기저기 많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 고맙게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덕 교수님이 지금은 이제 부천신문에 영상 기자단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부천신문에 우리 지역신문이거든요. 주역신문에 영상 기자단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참 힘들게 해나가고 계시는데 저도 그 기자증을 안 가져왔으면 저도 한 멤버의 한 사람인데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자료들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걸 뽑은 겁니다. 뭐 다른 데서 제가 이거 물론 나도 찍어놓은 건 있어요. 찍어놓은 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거기서 제가 뽑아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각국의 주금교육은 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주금교육은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는 아시는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과정에 다 들어가니까요. 들어가도록 이제 지금 발전돼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다인 강의는 참 앞으로 우리 사회에 또 우리나라에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자, 강의 체크포인트를 그냥 도입부에서 기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기술 이런 등등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도입부의 기술 등단하기까지의 그 태도라든가 동작이라든가 자세라든가 걸음걸이는 좀 세심하게 말이에요. 세밀하게 좀 이렇게 잘 좀 준비가 돼야 되겠다. 제 일성은 시원시원하고 분명했는가? 첫마디부터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뭐라 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는 인상적이었는가? 저는 우리 이사님들하고 종종 산길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박상훈 교수님의 그 자기소개는 참 특징적이었어요. 박상훈 교수님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대통령직 속으로 있는 기관인데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이
영상으로 띄워놨는데 누구를 띄워놨는데 자기 아버지의 등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신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가지고 자기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그 배경은 뭐냐? 강대상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의자가 3개가 있어 나무로 만드는 거. 그걸 강대상은 높지도 않아요. 한 20cm 정도. 거기에 옷 상의를 입으신 것도 깨끗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주 나쁜 것 같아요. 어쨌든 아주 가난한 모습이에요. 가난한 모습에 그 아버님의 뒷모습이라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5남매인가 되시더라고요. 그분이 박상훈 교수님이. 근데 그 사진을 놓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가난 속에서 자랐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우리의 귀감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것은 등의 교육이다, 이렇게. 등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제가 길동교회라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길동교회 다닐 때에 권사님들의 늘 하시는 말씀이 뭔가, 권사님들. 우리는 등 보이기 운동이나 해야 돼. 이제 나이가 많아서 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등 보이기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가나, 예배실에 가나, 그분들이 맨 앞에 앉아 계세요.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인데, 이 양반들 권사님들이 쭉 앉아 계세요. 그 교회도 좀 큰 교회인데, 어쨌든 그래서 등 보이기, 그래서 그 박상훈 교수님이 자기 아버지가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보고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거기서 또 감명 깊었던 건 뭐냐, 그분이 국가생명유지위원장이다. 근데 그분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니?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1차 산업이 뭐예요? 수증기예요. 2차 산업이 전기야. 3차 산업이 IT 문명이야. 그 다음에 4차 산업은 AI 문명이라 얘기죠.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로봇가 와서 뭐 한다고 하더라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뭐로 형성이 되냐? 기도로 되는데, 하나님의 그 무한대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기도로서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존중, 아무리 기계가 발전되고 대신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그래도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국가생명위원장으로 하시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그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분에게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미셨던 분 가운데 김 교수님이라고 참 연세도 말이죠. 100살 다 돼 가시는데 어제 강의를 하네. 김영석 교수님. 예, 김영석 교수님.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가 보면서 그분도 강의하실 때 보니까 아주 그냥, 예, 되게 나이 98 뭐 이렇게 되셨는데도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그냥 이렇게 강의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관계하고 있는 그 김홍나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아들에게 남겨줬습니다. 그분도 금년 100살이거든요, 100살. 근데 일본에서 그 강사가 와가지고 일본말로 다 하니까 이 사람이 통역을 해가지고 하시는데 2시간 동안도 그냥 수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여기서 보시는 대로 도입에서 분위기를 잘 잡는다든가 이런 그 자세 하나가 굉장히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입부에서 등단하기까지 자기 태도, 동작이라든가 걸음걸이만이라, 그 다음에 첫 한마디가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자기소개 인상적인가, 도입에서 분위기를 잘 잡아야 돼. 이런 부분들이, 예, 그냥 우리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의 현장에서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야기하는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소리의 톤, 이게 뭐 좀 강약도 그렇고 고저가 있고 말이죠. 억양이라든가 말의 속도라든가 간격의 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알기 쉽게 했는가, 유머스럽게 했는가, 열의에 가득 찼는가, 좀 정리 잘. 이런 부분들이, 예,
하나하나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그래도 웰다잉연구원의 강사들은 어디 가서 뭘 하시더라도 그래야 우리 연구원이 좀 더 뭐랄까 부천 지역에 오히려 좀 부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라든가 장소에서 이걸 하실 때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유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What language라서 표정은 친근하고 생생했는가. 그다음에 시선은 잘 조절되었는가, 손발의 움직임이 좋았는가, 일부러 만드는 연기적인 저 자신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부끄럽긴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진실되게 우리가 책 문제 강의 듣는 사람들도 하시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하는 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위장이냐, 이런 등등을. 그리고 교재, 교구의 사용, 칠판의 사용법을 판사하는 방법. 그냥 이 글씨에 쓰는 것도 참 이것도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떤 것도 화이트보드 판에다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 그리고 동영상의 시각적인 보수는 어떠냐, 교재 자료를 잘 사용하는가, 최종적인 정리 기술은 어떠냐, 질문의 방법은 시간 배분은 적절하냐. 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우리가 더듬어보자. 한번 짚어보자. 저 자신도 부족하지만은 너무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함으로써 또 저도 훈련이 되겠고요. 저도 연습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부천 웰다잉문화연구원에 계시는 여기 모든 분들은 연구위원의 한 분이시고 연구된 것을 가지고 각 기관단체에 가서 활동하시는 강사의 일원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다뤘던 것을 한번 같이 더듬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2018년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강사님들도 이렇게 활동하실 때 조금이라도 뭔가 한번 쓰시진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제공된 건 없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